부모님들도 이제 본인이 막 말을 하거나 이제 지적하거나 알려주는데 아이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고 부모님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얘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멈춰서 자신에 대해서 이 멈춤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오늘은 느린학습자 아임군 멘토 유선미 박사님을 모시고 느린학습자 친구들의 ADHD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느린학습자 아임군 멘토 유선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느린학습자 친구들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은 걱정해 보신 문제, 바로 ADHD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박사님, 참 많은 느린학습자 친구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이와 같은 어려움 호소하는 친구들 참 많죠. 네, 맞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ADHD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해서 주의 집중력의 어려움과 충동성의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DHD 성향을 지닌 이제 경계선 친구들의 경우 여러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보이게 되는데요. 크게는 학습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ADHD를 동반한 느린학습자 친구들이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보여요. 그럴 때 주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보이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처럼 주의 집중의 어려움이 이제 원활한 학습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극들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집중하는 거, 이제 표적 자극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조그마한 자극에도 이제 시선을 빼앗기거나 주의가 많이 분산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충동성의 문제는 이제 조금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또는 이제 속한 공동체에 피해를 주게 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영향, 어려움들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 두 가지 모두에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먼저 ADHD 충동성에 대한 문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힘겹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린학습자 친구들의 충동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람쌤 이야기처럼 이제 ADHD 성향을 보이는 이제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경우 충동성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충동성의 양상은 이제 수다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또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거나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 아니면 갑자기 떠오르는 행동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자를 흔들 하다가 이제 넘어지거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충동성은 사실 지적을 받기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서 인내심을 있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쵸, 맞아요. 사실 어머님들도 얘가 일부러 저러나? 알면서 저러나? 여러 가지 이제 이 지점에서 심화된 어려움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록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알려준 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스스로도 부정적인 이제 신념을 키워가게 되다 보니까 반항적인 행동으로 이제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다른 어려움들을 보이게 되죠. 맞습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반응도 안타깝지만 사실 충동성은 방치되면 폭력성으로 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든지 하는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다루기 까다로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충동성이 높은 아이를 돕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가장 크게는 신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거, 멈춰, 스탑. 그리고 thinking,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부모님들도 이제 본인이 막 말을 하거나 이제 지적하거나 알려주는데 아이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고 부모님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얘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멈춰서 자신에 대해서 이 멈춤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네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아이가 자기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끔 도와주라는 말씀이시죠? 네. 조금 더 생활 주변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팁을 조금 더 알려주신다면? 일단 좀 놀이식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얼음땡 하잖아요. 재밌게 얼음땡 놀이를 하면서 얼음 하면 멈춰봐. 그리고 무엇? 생각해봐 라는 것도 이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이제 흥분을 하거나 이제 충동 조절이 높은 아이들은 호흡이 굉장히 거칠어요. 이러거든요. 그때 이 호흡을 느껴보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흥분했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숨 거칠게 쉬잖아. 지금 흥분됐어 라는 것들 자기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화가 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네. 또 화가 나면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부모님들도 흥분하신 상태 또 당황스러운 상태라서 그냥 지나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얼음땡 놀이를 한다든지 혹은 호흡법을 배운다든지 한다면 이런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은 아이한테도 가르쳐 주시고 어머님이 흥분을 했을 때 얼음! 엄마 지금 흥분되다. 얼음 될게? 라고 모델링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한테만 얼음해, 생각해, 멈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직접 스스로 그 행동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엄마도 하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아이들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느린학습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 애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델링을 보여주시고 얼음땡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들을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ADHD, 그 중에서도 충동성의 어려움은 우리 느린학습자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힘겨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 유선미 박사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팁이 되고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ADHD 성향을 보이는 우리 느린학습자 친구들에게 있어서는요,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를 인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놀이 형식으로 그 흥분된 상황에서 멈추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요,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아이에게 접근해 보시면 조금 더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